데이터베이스 아까 테이블 만들어보고 셀렉트, 인설트, 업데이트 해봤는데 여기서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료형.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할 때 우선은 자료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들의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숫자도 있고 이름도 있고 뭐 리스트도 있을 거고 뭐 공격력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확률도 있을 거고. 네. 자,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를 분류를 한번 해보죠. 우선 식별 번호는 숫자겠죠? 유저의 아이디. 유저 레벨은 뭐예요? 숫자겠죠? 경험치 숫자겠죠? 이름은 문자열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템 식별 번호 숫자겠죠? 리스트는 숫자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뭔가 관계가 있는 식의 데이터겠죠? 그렇죠? 공격력 숫자, 체력 숫자, 가입시간 시간. 뽑기 확률은 뭐죠? 확률은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아니 왜 스몰이 드시지? 5%까지 합니다. 예. 그게 확률이 보면 우리가 뽑기 가차를 할 때 퍼센트로 뭐 1%, 2% 설정 안 하잖아. 0.0001% 하면 S급 나오고 뭐 이렇게 되잖아. 그쵸? 만약에 그럼 뽑기 확률은 뭘로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자, 플롯을 한다고 치죠. 플롯을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플롯으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플롯의 소수점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플롯 소수점 정확도가 뭐 0.00000 뭐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플롯 뭐였더라? 정확도가 플롯 정밀도가 몇 정도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1.191 이렇게 땅땅땅 여기까지 소수점까지 정확도를 보장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아홉. 소수점 이하 9자리까지. 그러면은 이거 이하의 소수점을 극레어, 초레어를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서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에는 뭘 할 수가 있냐면 더블 같은 거를 써볼 수가 있겠죠. 더블은 이만큼 길이의 소수점을 만들 수 있어요. 2.000000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할 때 쓰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면 아예 더블을 쓸 수가 있고요. 혹은 빅인트 같은 걸 써가지고 아예 소수점 확률의 스케일을 100만으로 딱 정해 놓아버려요. 그래서 1 하면 100만 분의 1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확률을 내가 1로 정의하면은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나온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뽑기 확률이 10%인 건 뭐예요? 10만 원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뽑기 확률을 정의하면 조금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뽑기 확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빅인트를 쓰거나 더블을 쓰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롯은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라서 접속 기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별도의 테이블 혹은
마지막 접속 시간을 기록해 주면 좋죠. 마지막 접속 시간을 기록해 둬야 돼요. 왜냐면 마지막 접속 시간을 알아야지만 휴면 유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겠죠. 되겠죠? 게임을 운영을 할 때 중요한 게 휴면 유저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유저가 뭐 한 2, 3일 이상 안 들어온다 그러면 뭔가 보상을 줘서 돌아가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휴면 유저를 케어를 해줘야 돼요.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야지 게임의 리텐션을 올릴 수가 있어요. 단존율 리텐션을 올릴 수 있어요. 튜토리얼 완료 여부를 이제 저장해 놓고 유저가 튜토리얼 안 했으면 튜토리얼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자료형들 보면은 정수형 숫자가 있고 실수형 숫자가 있어요. 정수형 숫자는 int와 bigint, C샵에서는 int와 long이 되겠죠. 근데 숫자가 아주 큰 단위의 숫자라면 bigint, C샵에서 long, 적당히 뭐 한 100, 1000만, 1억까지 가는 정도면 한 int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bigint가 되겠죠. 약간 그러니까 전국민 대상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스케일의 서비스들은 bigint를 최대한 많이 써야지 그걸 초과하지 않게 돼요. 또 이제 페이스북 아이디라든지 카카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bigint를 쓰셔야지 애들이 허용이 돼요. 그 아이디 길이가 int의 범위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bigint 같은 거를 쓰고요. 실수형 숫자는 이제 플롯, 소수점 0.12, 뭐 3.14 뭐 이런 식의 소수점이 있는 형태의 숫자를 실수형 숫자를 하는데 플롯이랑 더블 그리고 또 데시말이라는 게 있는데 데시말은 약간 소수점을 어디까지 보존해주는 역할을 해요. 데시말은 소수점 전에 10자리, 소수점 밑에 20자리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까 말했던 확률이라든지 돈에 관련된 거는 돈에 관련된 건 플롯이나 더블을 안 써요. 돈에 관련된 거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데시말 같은 거를 봐요. 데시말이라는 게 뭐냐면 탭을 여기 보면은 뭐 여기서 프라이스 그러니까 아이템의 프라이스를 설정할 때 데시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는 10자리, 뒤로는 소수점은 뭐 한 4자리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소수점은 4자리까지 완벽하게 보존을 해주는 방식, 혹은 10 하면은 소수점 10자리까지 확실하게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해줘요.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저거 대응되는 파일이 뭐예요? 데시말이요? 데시말이 있을 텐데 잠깐 볼게요. C샵에 데시말이 있네요. 머니 돈에 관련된 거, 돈에 관련된 건 데시말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라이스 데시말. 그러니까 소수점을 완벽하게 보존해야 되는 성격의 값은 데시말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도 이제 헷갈리실 텐데 C샵에서 문자열을 C샵에서 스트링으로 했죠. 스트링, 그쵸? 스트링 많이 쓰셨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바차 많이 보실 텐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유저의 이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유저 이름을 추가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유저 테이블에다가 이 유저가 결제한 금액의 기록을 적어두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페이먼트, 지금까지 결제한 금액, 이렇게. 데시말을 넣을게요. 여기서 10,10 하면은, 돈에 관련된 걸 하고, 그 다음에, 저 뭐 하려고 그랬죠? 이름을 넣으려고 했죠? 유저네임. 바차 45로 되어 있는데, 뭐냐면, 바차 45는 무슨 뜻이냐면, variable character라는 거예요. 가변 문자라고 할 수 있죠. 데이터베이스는 저장할 공간을 어느 정도 할당을 하거든요. 바차라는 건 뭐냐면 최대 45 길이의 문자열을 저장을 하는데 바차의 장점은 문자열이 한 글자면 한 글자의 용량만 먹는 거고 45면 45가지의 용량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관리를 하기 좀 더 적합해가지고 바차를 많이 써요. 바차 100. 우리가 캐릭터 관련된 걸 보면은 그냥 캐릭터가 있는데 그냥 캐릭터는 내가 100으로 설정하면은 내가 한 글자를 넣든 10글자를 넣든 100이라는 공간을 항상 먹는데 바차는 100글자를 넣을 때 100을 먹지만 한 글자 넣으면 한 글자의 공간만 먹기 때문에 용량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차를 많이 써요. 그리고 또 텍스트라는 거 있는데 텍스트는 약간 무제한의 길이 같은 느낌을 예를 들어서 게시판 만들 때 콘텐츠는 텍스트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주로 쓰는 것들은 바차, 텍스트, 인트, 빅인트, 데시말, 데이트 타임 이 정도, 플롯 더블 이 정도 됩니다. 차 안 써도 돼요. 저는 쓴 기억이 없네요. 네? 롱텍스트요? 롱텍스트. 롱텍스트? 저도 이거 그냥 큰 스트링이면은 텍스트 썼는데 좀 긴 길이의 텍스트면 롱텍스트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게시판에서 쓸 때라든지. 근데 우리가 게임 만들 때면서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의 텍스트나 롱텍스트, 미디엄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차보다는 용량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유저네임 같은 경우는 바차로 한 100도 안 되고 64 정도로 하면은 대부분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유저 이름이 길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를 해보면 유저의 이름을 설정을 한 거고 추가됐다.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여기다 한글을 넣으면 잘 안 떠 있어요. 한글. 이거는 잘 들어가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갈 때는 뭐가 잘못된 거냐면 디폴트 컬레이션 문자열의 기준을 한국어가 지원되는 걸 해줘야 돼요. 그냥 UTF라고 쓴 거 쓰시면 돼요. UTF-8 UTF-8을 쓰세요. 그러니까 한글이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UTF-8 보이는 거 다 UTF-8로 바꿔주시면 돼요. 폴트가 라틴 그게 많이 돼 있어요. 라틴어로 돼 있는데 그걸로 하면 한글이 잘 깨져요. 거기다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넣으면 한글이 안 들어 이상하게 깨져서 들어가요. 디폴트 값을 UTF-8로 바꿔주셔야 돼요. 시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시간은 크게 두 종류, 그냥 날짜만 있는 경우, 하나는 시간도 같이 들어있는 경우. 날짜만 있는 경우는 데이트, 시간이 있는 건 데이트 타임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일을 또 따로 있어야 뭐라 할까? 가입일이 있다 한번 칠게요. 레지 데이트라고 할게요. 데이트라고 하면 딱 날짜만 저장을 해요, 얘가. 리프레시 해볼게요. 그럼 레지 데이트는 뭐가 있냐면 2016 1월 1일 하면은 날짜만 저장하고, 크리에이티드에서 이제 시간까지 저장하잖아요. 데이트라는 자료형은 날짜만 저장해요. 크리에이티드에서의 데이트 타임은 시간도 저장하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이 우리가 유저 아이디 1의 생성 시간을 2016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꿔보고 최근 하루 동안 접속한 생성된 유저를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select 별 from user where created at c not at 데이트였나? 데이트 헤드 현재 시간에서 interval -1 day. 이게 뭐냐면 복잡하죠. 현재 시간으로부터 하루를 뺀 시간보다 가입일이 크면은 조회를 해와라 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전에 가입한 유저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회가 되죠. 가입한 날짜 기준으로 조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이런 게 있고 select 별 from test tb underbar user where 자, 오늘 가입한 유저를 조회하고 싶다. 오늘 조회한 유저. 오늘 가입한 유저는 자, created as를 날짜로 바꿔볼게. to underbar date. created as. 이게 맞나? 2017년 07 08. 이게 아닌가? 아닌가 보네. 그냥 데이트였나? 데이트다. 자, 이 created as를 날짜로 바꿔서 날짜를 그냥 문자로 입력을 하면 이게 문자를 비교를 해서 오늘 가입한 유저를 조회를 해올 수가 있어요. 이걸 나중에 그 데이터 분석할 때라든지 우리가 그
오늘 가입한 유저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select count 별 as nru 하면 오늘 가입한 유저를 조회할 수 있는 거예요. 2명. count라는 함수는 이 선택된 애들의 개수를 조회를 해주는 거예요. 아, 너무 어려운 걸 했나? count라는 함수는 많이 써요. 진짜 많이 써요. count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스테이지를 클리어한 유저 수, 뭐 이런 거, 혹은 오늘 가입한 유저 수, 질문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어려워요? 서버 코드에서 저런 쿼리를 만들어야죠. 네, 그런 식으로 서버 API에서 저런 쿼리를 만들어서 DB를 얻어오는 거고, 제가 개인 프로젝트에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유저 정보랑 아무리 내가 최소로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적어도 제가 구현하기를 추천드리는 거는 유저 테이블, 스테이지 기록 테이블, 결제 로고 테이블 세 가지는 최소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럼 내가 모든 로직을 다 서버에 두면은 그나마 해킹에는 좀 안전한 편인데 그냥 일단은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만들고 나서 세이브 파일을 서버에 통째로 올리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최고 기록에 좀 이상한 녀석이 있으면 지워버리는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기록이 너무 높잖아? 그러면 게임을 할 의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뭐 게임들 다 보면 해킹이 다 있어요. 해킹이 다 있는데 이상한 기록들은 좀 없어지는 작업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자, 우리 또 이제 리스트형 자료를 내가 저장하고 싶다.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내가 플레이한 기록, 내가 플레이한 기록에는 여러 개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플레이를 한 번 했으면 하나만 있지만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유저 한 명마다. 유저 한 명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1대 n이라고 해요. 1대 n 매핑. 1대 n 매핑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을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tdb 언더바 유저라는 게 있는데 이 유저가 여러 개의 플레이 기록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탭을 하나 더 만들어요. 크리에이트 탭을 한 다음에 tdb 언더바 스테이지 레코드 하고 컬럼의 첫 번째 컬럼의 프라이머리 키는 스테이지 레코드 아이디라고 하고 얘는 빅인트가 되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기록 로그성 테이블이라든지 유저 테이블이라든지 유저가 갖고 있는 아이템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거는 빅인트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게임이 대박 날지도 모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프라이머리 키는 만들고 오토 인크리먼트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냥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스테이지는 누가 클리어하는지
유저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포인트 몇 점으로 클리어했는지 적어두고, 그리고 뭐 record time이라고 하고 date time을 할게요. 자, 스테이지 기록은 유저마다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유저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하고 어플라이 할게요. 자, 그리고 만드시는 것 중에 혹시나 뭐 아이템 리스트와 유저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만들고 싶다. 금방 해적 키우기나 리니지는 아이템 정도는 뭐 약간 아이템 정도 서버에 운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런 거를 할 수 있거든요. 푸시를 보내서 아이템이랑 같이 주는 방식의 프로모션을 하려면은 서버에서 유저의 아이템을 올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튼 아이템을 구해야 한다고 쳐볼게요. 아이템은 뭐예요? 아이템의 정보가 있고 유저가 있고 이 유저가 이 아이템을 몇 개 갖고 있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건 자 아이템은 아이템 여러 개 있고 유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유저가 아이템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이 아이템을 유저 혼자서 갖는 게 아니라 아이템 가진 여러 유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엔드-엔드 매핑이에요. 유저도 있고 아이템도 있고 두 개를 짝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유저 테이블이 있고 아이템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이 이제 기본적인 테이블이 됐는데 아이템과 유저를 연결해주는 중간 테이블이 생겨요. 이걸 엔드-엔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만들어 볼게요. 그냥 크리에이트 테이블 한 다음에 tb underbar item info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뭐냐면 item info id라는 건 뭐냐면 그 아이템의 메타 정보 우리 밸런스 정보 있잖아요. 그런 거고 저는 이런 밸런스 정보 같은 경우 오토 인크리먼트 설정 안 해요. 왜냐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해도 되고 아이템의 번호를 내가 마음대로 바꿔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 인포 같은 경우는 오토 인크리먼트 설정 안 했어요. 저는. 그리고 아이템 네임 그리고 뭐 어택 포인트라고 할까요? 어택 포인트 뭐 공격력 뭐 데미지라고 할까? 디펜스 뭐 이 정도 두 가지로만 해볼게요. 헬스도 할까? 세 가지. 그럼 여기서 프라이스는 뭐야? 프라이스는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가 실제 게임 만들어 보면은 프라이스가 뭔 프라이스냐라는 게 있어요. 다이아몬드냐, 루비냐, 현금이냐 이런 가격의 재화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프라이스, 그러니까 페이먼트 메소드라고 해야 될까? 페이먼트 메소드. 그러면은 얘가 뭐 캐시 현금이면 캐시 혹은 루비 혹은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격은 price라고 하고 데시멀로 하겠죠. 데시멀 뭐 10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실제 현금으로 구매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라면 프로덕트 아이디라는 게 또 있어요. 프로덕트 아이디는 우리의 아이디가 아니라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인앱 상품 아이디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아이디라는 값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프로덕트 아이디. 프라이스, 그러니까
그럼 인앱 아이템 같은 경우 페이먼트 메서드가 캐시일 거고 프라이스는 뭐 0.99달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데시말로. 프로덕트 아이디는 뭐 블라블라 숫자 문자열로 막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이템이란 정보를 여기다 저장을 해놓고 그럼 내가 아이템이란 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뭐 하나 만들어 볼게요. 1번 뭐 물약 데미지 뭐 물약일까? 허름한 단과 데미지 펜스형 페이먼트 머스는 캐시 현금으로 살 수 있어요. 프라이스는 뭐 뭘로 하지? 9.99달러? 또 이게 또 뭐가 있냐면 프라이스에다 원화 USD 이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커뮤니티 뭐 그 다음에 뭐 스워드 1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단검을 10달러에 파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생성이 됐죠? 그러면 리프레시 한번 해보면 단검이 들어있어요. 그럼 내가 이 어떤 유저한테 줄까요? 이 단검을 1번 유저한테 줘볼까요? 1번 유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매핑 테이블이 있어야겠죠? 테이블에 create 테이블 tb underbar user item map user item 인스턴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저는 그냥 맵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유저와 아이템을 매핑시키는 테이블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아이디를 설정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유저 아이디와 아이템 인포 아이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얘를 두 개의 키로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유저 아이디 그리고 아이템 인포 아이디 인트 이 두 개 다 얘를 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얘도 프라이머리 키라면 키가 두 개 생기죠. 자, 그러면 여기다 count라고 해서 몇 개 갖고 있는지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키가 두 개 있는 테이블이 생기는 거죠. 1번 유저가 1번 아이템을 한 개 갖고 있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좀 직관적이라서 좀 편한 면이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별도의 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user item map id 해서 얘를 빅인트로 해서 해놓고 얘를 프라이머리 키로 하고 얘네들은 그냥 외부 키로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발자 취향인데 키를 두 개 하거나 혹은 아예 별도의 관리 키를 두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아마 제 생각에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냥 키를 두 개 하시는 게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유저가 어떤 아이템을 몇 개 갖고 있다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겠죠. 저장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템 정보 테이블이 있고 아이템 테이블이 있으면 유저 테이블 있고 아이템 매핑 테이블 있죠. 그리고 우리 아이템 뭐가 있죠? 아이템에는 허름한 단검이 있고 유저 테이블에는 유저가 있고 그리고 유저 아이템 맵에다가 우리 추가를 해보죠. 유저 아이템 맵에는 인설트만 한번 연습해보죠. insert into tb user item map 하고 인설트 구문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가로 열고 여기 있는 필드명들 있죠? 필드명들을 칠 거예요. user id, item info id, count
근데 이 카운터가 예약어라서 잘 될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 컬럼에 대한 각각의 값들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1번 유저에 1번 아이템을 10개를 주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넣어볼까요? 신텍스 에러.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거 원화 표시 있는 거기 있잖아요. 원화 표시 있는 1번 왼쪽에 있는 걸로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값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뭔가 속성을 설정할 때 하는 거라서 이거 헷갈리실 수 있어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자 이거는 이 속성 값을 설정할 때 넣어주는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상한 원화 표시로 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이거죠. 값을 넣을 땐 이걸 넣고 약간 값을 넣을 때 이걸 넣고 속성 값 설정할 때는 이거를 해요. 값을 넣을 때는 엔터 왼쪽에 있는 거. 이상하죠. anyway. 내가 이제 그럼 값을 넣어볼게요. 넣어줬죠. 그러면 테이블의 정보를 한번 리프레시를 해보면 자, 1번 유저한테 1번 아이템을 10개를 줬어요. 그럼 이게 엔드앤 매핑 테이블이에요. 그럼 내가 아이템을 어떤 유저가 결제를 했어. 그럼 결제를 했을 때 해당하는 아이템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싼 돈 주고 3만원짜리 아이템 패키지를 결제를 하면 여기 레코드 하나 추가되는 거지. 그래, 네.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유저한테 추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아까 전에 아이템 페이먼트 메시지가 네. 클라이언트에서 인원으로 쓰는 걸 그냥 이렇게 베리어블로 쓰면 돼요. 인원 타입. 저는 이넘이라는 게 두 가지 방식 있잖아요. 그 이넘을 해서 그 값을 0, 1, 2, 3으로 만들어주는 이넘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DB에 넣을 때 그냥 문자를 넣는 거를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이넘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이넘이 사실은 숫자를 어떤 카테고리 값으로 바꿔준 중간 역할을 해주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뭐 카테고리는 뭐 0은 물약, 뭐 1은 뭐 이런 식으로 DB에 저장할 수 있어요. 인원값을 숫자로 바꿔서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시 C샵에서 읽어가지고 인원 바꿔줄 수 있는데 제가 DB를 계속 보게 되는 경우에 1번 인원이 뭐였더라 이거 헷갈린단 말이에요. 사실 DB에다가 넣을 때 문자로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부하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카테고리 정보는 그냥 문자로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에 헷갈려요. 짜증나요. 그래서 인원으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문자로 할 수 있잖아요. 문자로 저장을 하세요. 그냥 서버에다가. 그래야 관리하기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1번 유저가 네. 2번 아이템을 가지면 한 줄이 추가가 돼요. 한 줄 추가하는 거. 네. 계속 가져가요. 네네. 한 줄에 다 담는 방법. 네? 한 줄에 다 담을 수 있는.
한 줄 다 넣는다? 그렇게 하지 마요. 그렇게 하지 마. 아, 그러면요. 내가 봐봐요. 얘가 서버에서 운영자가 물약을 추가를 하나 했어. 근데 유저가 그 순간에 뭐, 어, 뭐 전설의 검을 얻었어. 물약과 전설의 검이 같이 업데이트 되잖아?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겠지. 그쵸? 그러면은 이제 한 테이블에다 넣으면은 유저 테이블에다가 그런 거를 그냥 제이슨 넣을 수가 있어요. 이가 유저가 갖고 있는 근데 또 그런 때 문제가 또 뭐냐면 관리자가 이 아이템을 갖고 있는 유저를 알고 싶어. 그러면은 전체 유저 테이블 다 뒤져가지고 제이슨 다 매핑해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운영하기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핑은 이렇게 매핑 탭을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나중에를 위해서라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만드는 게. 근데 또 제가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물약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죠. 물약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일한 아이템이 있는데 이 아이템이 한 사람이 여러 개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템이 각각 레벨이 또 달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안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저 아이템 맵 아이디라는 걸 만들어서 유저가 특정 아이템을 여러 개 가질 수 있게 세팅해 주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려나 모르겠네. 질문하실 분도 있지 않았어요? 정렬 네네. 정렬은 또 알려드려요. 정렬. 유저 정보를 포인트 순으로 정렬하고 싶어. 순위 랭킹 할 때 하잖아요. 랭킹 할 때 얘는 1000점이고 얘는 예를 들어서 500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 order by point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포인트 순으로 정렬을 해요. 근데 포인트 순위를 하면 오름차 순이죠. 0, 500, 1000, 100 하면은 오르는 순서로 정렬을 한 거고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거꾸로 순서죠. 높은 놈이 먼저 위에 있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다가 DSC, 디센트, 하강한다 라는 걸로 하면은 포인트 순으로 정렬을 해요. 그 다음 가입한 순서대로 정렬을 한다. 가입한 순서를 정렬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먼저 가입한 순서대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기준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고 order by 자, 리밋이라는 게 있어요. 리밋 하나만 보여줘라. 하나만 딱 나와요. 리밋이라는 거를 이제 두 번째부터 하나만 보여줘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프셋 그러니까 한 개 건너뛰고 두 개 건너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보여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리밋 우리 순위를 찍을 때 오더를 이제 쓰게 되실 거예요. 오더리 그래요. 네. iOS에는 리더보드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그냥 지원을 네, 그렇죠. 거기는 컨트롤하고 그런 거. 근데 그게 iOS의 리더보드 하면 iOS 유저들끼리만 되고 구글 플레이는 구글끼리만 되죠.
그렇게 상관없으면 그걸 하셔도 되고요. 만약 페이스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페이스북은 그게 제가 느낌상 보니까 소셜 피처를 구글 플레이랑 애플도 넣는데 소셜이 구글 플레이랑 애플 게임 센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가입자 수 엄청 많거든요. 근데 소셜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내 실제 친구들이 뜨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소셜 피처를 만들고 싶으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에 연동을 한 다음에 친구 랭킹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페이스북에도 그게 있어요? 페이스북에는 그게 있는 건 아닌데 페이스북 친구 리스트 보여수 있잖아요. 아 친구 리스트 해가지고 그 친구 네. 내에서 이제 네, 그게 그러니까 소셜을 활용을 잘하고 싶으면 페이스북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생각해요. 페이스북 같은 걸 또 SDK를 연동을 해놓고 그러면은 광고 효율도 좀 더 잘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잘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DB 설명을 이렇게 하고 오후에는 이제 서버 개발을 각자에 맞게 다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걸 할 거냐면 로그인, 그 다음 랭킹, 그리고 포인트 올리는 거, 스테이지 기록, 그리고 뭐가 좋을까? 지금 거기까지만 할게요. 아이템에 관련해서는 아이템까지 아이템 지금 간단히 설명드렸잖아요. 뭐 그렇게 식으로 그냥 API를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고, 유저 스테이지 정보 넣고 유저의 정보 확인하고 랭킹, 친구 랭킹까지 줘야 하는 것까지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스펙은 로그인을 페이스북으로 시키고 친구 랭킹 조회하고 내가 게임을 어떤 뭐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스테이지 점수를 업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거를 기본으로 해볼게요.